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친환경 재료공정연구그룹의 임동화 수석연구원입니다. 저는 주로 에너지 환경 재료 분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개발된 재료는 실제 사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정 프로세스 연구까지도 실용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일 제가 발표하는 내용도 역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주기 밸류체인을 간단하게 한눈에 보는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소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어원이 그리스어인 에르곤에서 나온 에네르게이아입니다. 이 에너지는 일을 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서 힘이 전달되고 이를 통해서 열이 발생되는 그 과정들이 에너지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에너지는 언제부터 탄생이 되었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주가 탄생되는 이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빅뱅 이론, 이 대폭발 과정에서 에너지가 탄생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에너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너지는 빛, 동력, 연료로서 인류의 문명을 발달시키는 뒷받침이 되었던 거죠. 즉, 산업, 경제, 문화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에너지에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을까요? 열 에너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 화석 에너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기 에너지가 있겠고요. 풍력 에너지가 있겠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다양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에너지 원으로부터 가역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원들도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에너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게 기본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은 태양으로부터 만들어진 에너지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 수력, 지력,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이 이러한 태양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에너지들은 이를 통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열에서 전기를 발생시킴으로써 빛과 일과 열 등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건물용으로 우리가 흔히 전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우리 모빌리티용, 이동용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산업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변천사를 보겠습니다. 에너지의 변천사는 산업과도 연계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1차 산업혁명부터도 연계가 되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에너지를 쓰게 된 것은 원시 사회부터 올 때 나무를 떼워서 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발달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8세기 중엽부터는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석탄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석탄을 떼워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기관차를 움직이게 했고요.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됨으로써 석유를 메인으로 우리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혁명에서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쓰게 되고요. 4차 산업은 IT와 연계돼서 융합적인 에너지 소스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3차 혁명 시대에도 살고 있고요. 1차 혁명 시대도 살고 있고, 석유, 석탄, 석유, 태양광, 수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에너지원이 고갈되고 나서 다른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에너지를 갖다가 그 시대에 제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흔히 천연가스 시대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이 지났을 때는 분명히 수소 에너지가 메인 에너지 소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에너지가 왜 변천이 됐느냐? 산업과 연계해서 변천도 되겠지만 이 에너지가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모두 탄소 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를 하든 태우든
뭐 여러 가지 기계적인 활동을 통해서 여러 환경 오염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CO2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환경 오염은 낙스, 질산화물이랑 황산화물, 그리고 PM, 먼지 같은 미세먼지 같은 게 발생됨으로써 환경 오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CO2는 지구 온난화 가스에서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북극의 얼음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화석석유는 한정적인 에너지 소스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극명하게 다른 우리의 사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를 쓰는 게 아니라 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소스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클린하고 깨끗한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자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신재생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에너지고요. 나머지 하나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전체적으로 8가지 에너지죠. 그래서 신에너지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수소에너지라든지 연료전지라든지 아니면 석탄가스와 같은 것들을 신에너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 재생에너지는 수력, 풍력, 지력, 바이오에너지, 그 다음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에너지들을 재생에너지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제 눈에 보실 수 있겠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수소는 원소 기호에서 제일 첫 번째 있습니다. 그 말은 질량이 가볍습니다. 상대적으로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이 단위 부피당 질량은 무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수소는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래 청정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수소는 사용하게 되면 연소를 하든지 쓰게 되면 물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공해, 또 무한한 에너지원입니다. 수소는 자체적으로 지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합된 물질들을 우리가 추출을 해서 써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수소 운송에는 고압 튜브 트레일러로, 두 번째에 보면 튜브 트레일러로 이제 금속 탱크에 저장해서 운송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석유화학 울산이나 여수 같은 석유화학 단지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소를 운송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수소를 마이너스 252도에서 액화를 시키게 되면 탱크로리 같은 형태로 해서 수소를 또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디로 운송을 하냐? 여러분들이 최근에 수소 충전소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로 우리가 수소를 배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수소 충전소에 수소를 배달하면 그 수소를 누가 활용하겠느냐? 그거를 뒤에 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소 충전소에는 다음과 같은 큰 틀에서 수소를 가져와야 되니까 튜브 트레일러로 가져와야 되고요. 이 튜브 트레일러로 가져온 것을 압축기를 통해서 보다 더 고압에 충전을 하는 고압 충전 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우리가 주유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수소 전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눈에 보고 있는 게 수소 전지차입니다. 그리고 수소 전기 버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소 트럭, 수소 트램, 수소 기차, 먼 훗날에는 수소 선박, 수소 비행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 도시에서 많이 봤던 수소 드론 같은 개인 비행 물체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이 수소는 대표적인 게 수소 항만 도시가 이루어집니다.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수소를 받아들이는 데가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항만의 수소 도시를 만드는 게 이상적이다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했던 수소 전지차, 수소 충전소, 수소 버스,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와 어우러져
수소 항만 도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등의 항만 도시들은 대부분 이러한 수소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은 해외의 선진사에서 2006년도 때 발표를 할 때 이상적인 수소 도시의 구조를 갖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저 멀리 보게 되면 풍력 발전기가 있고요. 태양광도 있습니다. 거기서 전기를 발생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 만드는 것. 또는 바닷가에서는 해외로부터 수소를 가져오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또 수소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는 이런 수소 항만 도시의 대표적인 사례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먼 미래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상 과학 영화를 보게 되면 날아다니는 이동형 개인 비행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UAM, Urban Air Mobility를 해서 도심 항공 이동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마 TV 광고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날아다니는 그 이동 매체들을. 이 이동 매체들은 우리가 한강에서도 직접적으로 그 수소 드론 택시를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미래 사회는 불과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희 이렇게 우리가 미래 사회에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이런 여러 연구자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사회에서 보급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열정과 도전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눈에 보는 수소 에너지 강의를 청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